자, 이 종목은 대체 왜 오늘장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수의 하락세가 커지면서 또 이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할 텐데요.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리아나 보겠습니다. 윗골이 좀 많이 달면서 상승폭 이 종목도 줄였네요. 화장품주 가운데서 그래도 개장 초부터 지금까지 빨간불을 켜고 상승폭도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인데요. 올 상반기에 중국과 홍콩 시장에서의 그 매출이 좀 상당 부분 잡혔다. 이런 뉴스 전해지면서 6,040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들은 어떨까요? 역시나 상승폭을 많이 줄인 모습, 에이스테크 그리고 솔리드 등등의 이 5G 관련주들이 그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긴 한데요. 5G 내년 3월 상용화 이거 앞두고 수혜주 찾기가 한창입니다. 아무래도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통신주보다는 수주이익이 극대화될 것 같은 통신 장비주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짙은데요. 관련 종목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행주들도 움직임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3% 그리고 2%대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 다가왔고 그리고 추석이 긴 연휴가 3분기의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눈여겨볼 만합니다. 합병법인 CJ E&M이 오늘 다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CJ E&M 과거 그리고 CJ 오쇼핑이 이제 흡수 합병을 하면서 CJ 대문자로 E&M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된 건데요. 5.7%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 꿰차긴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헬스케어 업체에 2,300억 원 규모의 인모사를 수출한다는데요. 관련한 매출은 2019년도부터 잡힐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죠. 근데 시장이 좀 안 따라줘서요. 장중한 때 19% 급등하기도 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7%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주식 상장 기업들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이제 어제는 뭐 보물섬 사업을 하는 관련 업체가 또 오르기도 했었고 오늘은 네이처셀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안 좋은 뉴스 뭐 전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허위 과장 정보를 활용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아온 라정찬 이 대표가 구속이 된 건데요. 한가로 직행한 상황에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주문은 또 몰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그나마 받쳐주는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버팁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86% 증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3% 강세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MTN인텍 이상로 전문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 들어서 시장 좀 밀리고 있는 거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전문가님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요. 네, 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는 괜찮았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코스닥은 이제 우리가 조금 복합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오면서 코스닥이 크게 빠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바이오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네이처셀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 공시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구속이 된 부분이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결국에는 이런 바이오가 뜬구름을 잡는 산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크게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이 같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은 좀 더 뭐랄까 이제 모멘텀이 없는 시장 자체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만한 이 제약주들 일제히 하락폭을 키워놓고 있고 네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 나노스가 또 하한가 들어가 있고 네이처셀도 마찬가지 하한가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금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종목 그래도 하나씩 한번 검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잘 나온 에코프로 먼저 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2분기 실적 뭐 괜찮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뭐 박수 쳐줄 만한 실적인가요? 분석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을 한번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쉽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보실 때 영업이익 부분을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매출은 쉽게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이가 커진다라는 부분이 매출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이 확대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10,000원짜리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00원을 남길 수 있으면 우리 영업이익률이 50%가 되는 거고요. 네. 대신 300원을 남길 수 있으면 영업이익률이 30%가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게 전년 대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86%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구조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분야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1차 전지라고 하면 일회용 전지를 뜻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부분이 건전지 같은 걸 우리가 1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이만큼 뛰었다는 것은 산업의 변화를 뜻하는 부분일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예전에 2차 전지라고 하면 스마트폰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자동차까지 붙었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시장이 좀 더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에코프로의 실적은 연속성을 띄면서 이어갈 수 있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좋아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살펴봤고요. 네이처셀에 대한 시각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라정찬 대표의 주가 조작 혐의로 이제 구속, 이 뉴스 전해지면서 하한가 직행. 근데 기관 투자자들 왜 사요? 외국계 창구 주문 매수 몰리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분석 부탁드릴게요. 뭐 외국계 창구는 검은 머리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분석적인 부분이 있고 일단 우리가 법을 확실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조건 실형의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네이처셀의 하한가 자체는 사실적인 부분에서 추세가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일부 뉴스에서는 뭐 라종찬 대표이사가 상당히 뭐 인간성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돈 앞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퇴행성 관절염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이 조인트 스템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조작이 지금 볼 때는 명확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형 선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이처셀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안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차트 뭐 월간 단위로 들여다보면 아주 버라이어티해요. 이 2달 사이에 주가가 막 6만 원대까지 뭐 크게 올랐다가 지금 얼마인가요? 10,000원대인가요? 끝까지 이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의견은 나빠요 가면 되겠습니까? 네, 뭐 조금 더 붙인다면 사실 이 네이처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으로 인해서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악화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바이오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산업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수급에서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 외국인을 우리가 직접적인 스미스나 찰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럼 결국 저 부분 자체도 지금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은 가능하지만 결국 이 주가 자체는 이미 무너진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고요. 나빠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내일장에서 급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매수의 신호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말자고요. 네이처셀 일단은 부정적인 신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도 바이오긴 하지만 내용이 있는 바이오. 그래도 좋은 뉴스인 것 같은 이제 뭐 바이오 업체 볼까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이
주들의 심리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버텨요. 이 종목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남다르죠. 뭐 일단은 우리가 수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인보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보사도 똑같이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매출이 나타났다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 계약 금액이 1년 매출의 124%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그게 뭐 대주주도 마찬가지고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계약건 자체는 자율공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오늘 당장 발표해야 돼 이게 아니고 자율적인 시간을 결정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공시라는 거죠. 자, 그 말인즉슨 장 전에 8시 44분에 이 첫 뉴스가 나왔었는데 굳이 그 시간에 했을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봤을 때는 차라리 제가 세력이라면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양봉을 형성해주고 장 마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버리면 내일 좀 더 큰 상승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전에 발표를 해서 9시 30분 이후부터 체결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뉴스를 통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는 물론 중요한 뉴스지만 앞으로의 주가 자체는 우리가 조금은 의문보호를 던지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시가 네. 뭐 이런 자율 공시들이 몇 시에 나오느냐에 네네.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을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심리라는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시라는 부분 자체를 대표이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생각을 했다면 장전에 발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량 자체는 차익 매물이 나왔을 확률이 높고 그럼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장전에 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네. 추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의 상승 이후의 주가는 저는 나빠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신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CJ ENM을 좀 네. 살펴보고자 하는데 압축해서 한 말씀으로 요약 주신다면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합병됐으니까 좋게 봐야 되겠고요. 오늘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이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센스가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 CJ ENM이라는 기업으로 주가가 좋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똑같이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앞으로도 가져가겠다라는 우리가 심산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는 좋아요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쇼핑보다는 CJ ENM에 대한 네네,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 네네. 긍정적인 시각이 짙죠. 자,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하락폭을 좀 돌려놨을까요?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미국 증시 호조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한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2300선 방어가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2300선 이탈이 됐네요. 2289선에 마감을 앞두고요. 코스닥에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23% 조정을 받으면서 809선에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였습니다. (7월 18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양 지수가 또다시 출렁였습니다. 그야말로 전강 후 약의 장세였는데요. 2313, 823의 시가를 형성했던 양 지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지더니 코스닥은 약보합선에서 0.35% 조정을 받으면서 2289선에 마감을 지었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었습니다. 1.13%,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지수가 부담을 느꼈고요. 810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살펴봅니다. 외국인이 상거래 반을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532억 원 순매수 우위로 포착이 됐고 매수 금액 중 상당수가 전기전자 업종을 향해 섰습니다. 하지만 기관 2,328억 원 순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하루 만에 포지션을 바꿨죠. 매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입니다. 세 주체 모두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개인과 외국인이 가닥을 잡으면서 개인은 476억 원의 순매수 우위, 하지만 외국인은 177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의 눈치 보기가 상당했습니다. 47억 원 순매도 우위로 결국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10%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어제 상한가 진입이 오늘 추가 상승했고요. 8.14% 오름세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JC현시스템 5% 강세, 옴니텔 3.12%의 오름세 등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죠. 다른 특징주 하나는 대마 관련주가 될 건데요. 시각처가 의료용 대마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뉴프라이드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 그 흐름 유지하면서 오늘장을 마쳤고요. 미국에서 의약품과 기호용 대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